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아이 낳으러 인천으로 가자.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던 이야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립, 이걸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천시의 지원금은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과는 별도예요, 별도. 따라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서 가상 실험을 한 결과 한 아이당, 인천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당 최대 3억 4천만 원을 18살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그동안 아이 낳으면 돈 주겠다 해놓고선 정작 주는 돈 따져보면 푼돈밖에 안 되는 이런 출산 정책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이 키우는 데는 물론 이보단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3억 4천만 원을 다 지원받는다. 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걱정도 있죠. 이거 곧 총선 아닙니까? 총선. 총선을 앞두고 설익은 섬신성 정책 아닐까? 그리고 과연 인천시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할까? 겨우 1, 2년 주다 말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법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인천이 밝힌 계획,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월 10만 원씩. 근데 이게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7살까지 8살이 되면 월 10만 원씩 못 받습니다. 지원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는 아유, 8살 이후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8살 이상이 되면 정부 지원은 끊기지만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요, 월 15만 원씩 1인당 2,8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인천시는 8살 이상 18살까지 학령기 전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이거를 아이꿈 수당, 이런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원금 주는 거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가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받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밝힌 대로 8살 이상이 돼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8년 후인 2032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032년이 되면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이 계속 시장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8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유정복 시장이 뭐 연입이 될 수도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은 당장 내년이 되면 8살이 되잖아요. 요 아이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아동수당이 바로 끊깁니다. 그래서 인천시는요, 단계적으로요, 바로 15만 원까지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 8살 되는 아이들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2032년이 될 경우 월 15만으로 이 아이들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이런 계획도 밝혔어요. 임산부 인천시에 현재 27,500여 명 된대요. 이 분들이 이 산부인과 가고 또 장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택시 타시라고 월 50만 원씩 교통비를 당장 내년부터 추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요, 임산부들에게 주는 출산 의료비 100만 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성격의 천사지원금도 있거든요. 요것도 신설하는데 왜 천사지원금이냐? 아이들이 천사 같아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지원금은요. 1살부터 7살까지 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기존의 0세 때 바로 애가 태어나자마자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거든요. 요게 200만 원이에요. 요거 다 합치면 1040만 원. 그러니까 천사다. 천사 지원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1,004만 원이어야지. 1,040만 원이라면서요. 아,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아, 너무 우기네요. 예. 아무튼 이런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거, 이거 모두 받게 된다면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명당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인천시는 강조합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받는 지원이 진짜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 역시 재정 여건이 빵빵한 강남구더라고요. 근데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아이 출산 시에 정부나 서울시 지원금 요것도 있지만 별개로 강남구에서 200만 원을 더 준대요. 강남에서 200만 원 더 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섯째까지 강남구에서 낳잖아요. 그러면 출산 장려금이 팍 올라가요. 1,430만 원. 이렇게 정해놨대요. 물론 다섯째까지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아무리 1,430만 원이라도 인천시의 지원금에 비하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네. 전남 나주시 여기도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요. 올해부터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많긴 많지만 이것도 인천시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충북 영동군. 여기 포도 유명한데 민선 8기 공약으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 이런 걸 발표한 바가 있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신혼부부가 충북 영동군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간 1,000만 원을 주겠다. 아, 그렇지만 이것도 인천과는 비교가 안 되죠. 네. 1년에 200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허경영, 또 내 눈을 바라봐가 나옵니다.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21년 대선 출마하면서 발표했던 공약,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 평생 지급, 결혼하면 1억 원 지급, 주택자금 2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1인당 5천만 원 지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약 당시만 해도 개그 소재로나 쓰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말이 돼? 다들 그랬었죠. 그래서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일부 언론들, 벌써 이번 인천시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이렇게 비웃던 허경영 공약이 현실화가 됐다. 라고 설레발을 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 다들 아실 거예요. 0.7명. 올해 말이 되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중세 흑사병이 도래했을 때보다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더 적다. 전쟁 난 우크라이나보다도 적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이 인천시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하겠죠. 물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정복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 404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밝혔어요. 12의 80%, 나머지는 구, 군청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총 4,8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지원과 수당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면 예산은 충분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수조 원씩 퍼주는 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적지 않나요?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잖아요.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이 낳으러 인천으로 가자. 모든 신혼부부들, 임산부들이 인천으로 몰리게 되면 필요한 예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인천시 인구 현재 299만 명 수준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네. 예, 역시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지방 도시들 인구 줄어서 난리가 났는데 인천시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천시의 학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 0.7명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것이 현재 인천시 인구 증가의 요인이다. 이런 인구 증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번과 같은 특단의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총선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급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어요. 인천시가 내놓은 1억 원 지원.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방송 스웨덴, 프랑스, 헝가리 등 저출산 탈출한 국가들의 비밀은 이런 제목의 방송에서 알아봤듯이 정말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내놓는 나라들 의외로 많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일본은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게, 그러니까 셋째부터가 아니라 셋 이상이면 첫째, 둘째, 셋째 다 4년제 대학이다. 전문대, 고등학교, 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만약에 3명이라면 이 대학을 다 다닌다면 1년에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인천시의 지원금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학계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나라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이상 낳잖아요. 아예 소득세 이런 거 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에서 이탈하는군요, 이탈리아는. 그러니까요. 이탈리아도 인천시의 지원금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인천시의 지원금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있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스웨덴 같은 경우 아이를 낳잖아요. 육아휴직을 480일을 준대요. 근데 이거를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눠서 써라. 법제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이 다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요, 한 손에 라떼를 든 채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라떼파파. 이 라떼파파가 너무나 흔하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저는 그랬어요. 박PD도 라떼파파 잠깐 하셨잖아요. 저도 뭐 한 2년 했죠, 열심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 있죠. 이거는요, 개인이 내는 거 한 푼도 없어요. 다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입, 수리를 위한 보조금, 이거를 지급해주는 가족주택 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다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책 덕분에 스웨덴의 현재 학계 출산율 1.7, 프랑스는 1.8, 헝가리는 1.6,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 학계 출산율을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국가 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도 인천시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이 앞서 얘기했던 스웨덴, 프랑스, 헝가리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무려 280조, 뭐 많게는 360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나 썼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써봤자 말짱 도루묵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이 많은 돈 상당액이요. 무늬만 저출산 대책으로 쓰였다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현 정부도 이러고 있습니다. 학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그리고 군인, 공무원 인건비 증액 사업. 이게 저출산 예산이래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태양광 설치하고 군인 인건비 늘리는 게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다 저출산 예산이다.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OECD만큼만이라도 저출산에 예산을 써라. 왜냐? 무늬만 저출산 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쓴 돈 계산해 보니까 GDP의 겨우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2.2인데 우리나라는 1.4.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는 가리고 280조 원이나 썼다? 360조 원이나 썼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유 시장도 현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서 출산 정책의 통합적인 예상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생교부고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기금도 조성하자. 또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 책임제를 도입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가 소멸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려면 이런 정책들 다 실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실험까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간만에 여 쪽에서도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이렇게 대받아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돈만 주면 뭐하냐. 이거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써버리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가 고파서 쓰러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빨리 일어나서 고기 잡아야지.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애는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데. 당장 국가 소멸이 눈앞에 닥치고 서민들이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고기 잡는 법 배웁시다.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귀에 이 말이 들어올까요? 헬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라도 일단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야 고기 잡는 법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 잡는 법은 일단 먹어서 기운을 차린 그 다음에나 통하는 말입니다. 아무튼요, 앞서 박 PD도 얘기했듯이 이 유종복 시장 놀랍게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근데 지난번 김포 서울 편입 이걸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당론과는 다른 반대 의견으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도요,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의 품격을 나타낸 것 같아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장들도 유 시장 못지않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을 저출산에서 구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좋은 샘플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 장들도 나도 저런 반짝반짝한 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경쟁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이 포퓰리즘이다, 선심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